무는 한국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무의 건강 효능과 섭취 시 주의할 점들을 알아두면 우리의 식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의 주요 성분들이 우리 몸에 어떤 이점을 주는지, 그리고 무를 섭취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의 주요 성분과 그 역할. 1. 비타민C. 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매일 무를 섭취하면 비타민C 덕분에 감기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C가 감염성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크게 높여준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상처 치유를 돕습니다. 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 예방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타민C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피부 탄력이 좋고 상처 치유도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C는 또한 철분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C는 식물성 식품에 포함된 BM철 난임 아연의 흡수를 촉진해 빈혈 예방에 기여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피부가 창백해지며 심각한 경우 빈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C가 풍부한 물을 섭취하면 이러한 증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식이섬유. 무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기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소화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변비로 고생하던 분들이 물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변비가 해소되었다는 경험담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장에서 물을 흡수해 부피를 늘리고 장벽을 자극해 배변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식이섬유의 특성 덕분에 장이 건강해지고 대장암과 같은 소화기 질환의 위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면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한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무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자주 섭취하면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물을 섭취하면 과식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물을 자주 먹으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간식이나 추가 식사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3. 칼륨.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서 혈압 관리가 중요해졌는데 물을 통해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들이 칼륨 섭취를 늘리면 혈압이 안정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칼륨이 충분히 섭취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또한 심장 박동과 근육 수축을 조절하여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심장이 튼튼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겠죠. 칼륨은 세포 내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춰 신경과 근육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킵니다. 예를 들어 칼륨 섭취가 충분하지 않으면 근육 경련이나 피로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칼륨이 신경 자극의 전달과 근육의 수축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물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 이렇게 좋은 무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와 당근을 함께 먹지 마세요. 무와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C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 스코르비네이즈라는 효소가 있어 무에 포함된 비타민C를 산화시켜 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산화되면 항산화 기능이 약화되어 감염 예방과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효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과 물을 함께 넣은 샐러드를 자주 먹는 분들은 비타민C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C의 효과를 최대한 얻고 싶다면 무와 당근을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이트로젠에 주의하세요. 무에는 고이트로젠 고이트로젠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이트로젠은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여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은 고이트로젠이 갑상선종 갑상선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오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이트로젠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건강이 걱정된다면 물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거나 요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물을 익혀서 섭취하면 고이트로젠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너무 오래 보관하지 마세요. 물을 냉장고에 오랫동안 보관하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수분이 빠지면서 맛도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냉동 보관은 피해야 해요. 냉동 보관된 무는 해동 후에 조직이 손상되어 맛과 식감이 떨어지며 영양소도 많이 손실됩니다. 예를 들어 냉동 보관한 물을 해동해보니 물러지고 맛이 이상해졌다는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선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신문지로 싸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냉장고에 보관할 때 무가 다른 냄새를 흡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산 과다 시 주의하세요. 무는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위산 과다로 고생하는 분들은 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벽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은 물을 익혀서 드시거나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위염이 있는 분들이 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정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유의하세요. 무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이나 다른 혈당 강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과도하게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져 저혈당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은 어지러움, 피로, 혼란,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는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들은 물을 섭취할 때 혈당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식단 조절을 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는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혈압을 낮추는 약물과 함께 물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지러움이나 실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물을 섭취할 때는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항생제와 무의 상호작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무는 일부 항생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며 이는 약물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무와 같은 특정 음식 섭취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로는 무가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무 섭취를 조절하거나 복용 시간과 무 섭취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물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요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물을 건강하게 요리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무국이나 무찌개. 물을 국이나 찌개에 넣어 익혀 먹는 방법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물을 충분히 끓이면 고이트로젠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C와 같은 수용성 영양소는 일부 손실될 수 있지만 소화가 더 잘 되고 갑상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무조림. 물을 간장, 설탕, 물, 참기름 등을 넣고 약한 불에서 오랫동안 졸여 먹는 방법입니다. 조림은 무의 식감을 부드럽게 하며 무에 함유된 영양소를 적절하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의 자연적인 단맛도 강조됩니다. 3. 무볶음. 물을 얇게 썰어 기름에 살짝 볶는 방법도 좋습니다. 물을 볶으면 고이트로젠의 양이 감소할 수 있고 소화가 잘 되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양파나 마늘과 함께 볶아 먹으면 더욱 맛있고 영양가 있는 요리가 됩니다. 4. 무찜. 물을 찜기에 쪄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찜 요리는 무의 영양소를 비교적 잘 보존하면서도 고이트로젠의 영향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찜무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간단한 양념만으로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5. 무무침. 물을 생으로 섭취하는 대신 살짝 데쳐서 무침 요리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데치기만 해도 고이트로젠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물을 얇게 썰어 고춧가루, 간장, 마늘, 참기름 등을 넣고 간단히 무치면 상큼하면서도 건강한 반찬이 됩니다. 이러한 요리 방법들은 무의 고이트로젠 함량을 줄이면서도 무의 건강 이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요한 것은 물을 다양하게 조리하여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건강에 좋은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무는 우리의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재료입니다. 비타민C, 식이섬유,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 소화기 건강, 혈압 조절 등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오늘 알려드린 주의사항들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와 당근을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 고이트로젠의 영향에 주의하는 것, 물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 위산과다 시의 섭취량 조절, 그리고 특정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주의하는 것 등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무의 이점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